화물 운송 자격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 점수와 바로 직결된 알짜배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물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 자, 여러분들 물류를 갖다 영어로 로지스틱스라고 합니다. 자, 2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자, 3번 정상 시력을 가진 운전자가 정지해 있을 때 보이는 시야 범위는 약 180에서 200도입니다. 자, 정지했을 때 시야 범위 약 180에서 200도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자, 4번. 자,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비스는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자, 1번 무형성,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2번 동시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자, 3번 소멸성, 즉시 사라집니다. 자, 4번 자, 인적 의존성, 사람에 의존합니다. 5번 무소유권, 가질 수 없습니다. 또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 6번 변동성, 시간, 요일, 계절별로 변동성을 가집니다. 자, 7번 다양성. 자, 여러분들 서비스의 특징은 시험 문제 필수적으로 두세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할 내용. 자, 서비스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비소멸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서비스는 그 특징이 소멸성입니다. 비소멸성이 아닙니다. 자, 서비스가 갖고 있는 특징 무형성, 동시성, 소멸성, 인적 의존성, 무소유권, 변동성, 다양성입니다. 자, 5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적발되었을 때 벌점은 15점입니다. 15점. 휴대용 전화 사용 시 벌점 15점입니다. 자, 6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시 벌점은 30점입니다. 30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시 벌점 30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갓길이라는 건 다른 말로 길 어깨라고도 합니다. 길 어깨. 자, 7번. 자,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습니다. 자, 8번. 자,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1번 도로법에 의한 도로, 2번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3번 농어촌도로 정비업법에 따른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종류,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다. 자, 9번. 자, 완전 연소되었을 때 배출가스색은 무슨 색이냐? 무색입니다. 완전 연소되었을 때 배출가스색 무색입니다. 자, 다음. 자, 10번. 자, 여러분들 자, 특수장비차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특장차라고 합니다. 특장차. 자, 그러면 특수장비차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덤프차, 믹서 자동차, 레커차, 탱크차, 냉동차, 트럭 크레인, 위생 자동차, 소방차, 크레인, 이 트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 특수자동차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또는 특장차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특장차의 종류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덤프차, 믹서 자동차, 레커차, 탱크차, 냉동차,
트럭 크레인, 위생 자동차, 소방차, 크레인, 부치, 트럭 등이 있습니다. 자, 11번. 자, 자동차 속도에 있어서 자, 시험 문제. 자,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여서 가야 되냐? 자, 1번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자, 2번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3번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자,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줄여서 운행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12번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몇 시간 교육 받는다? 8시간 교육 받아야 합니다. 자,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13번. 자, 3S1L의 원칙. 자, 3S1L의 원칙 어떤 것들이 있냐? 자, speed, safely, surely, low가 있습니다. 자, speed, 신속하게, safely, 안전하게, 자, surely, 확실하게, low, 저렴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3S1L의 원칙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14번. 자, 고객의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객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냐? 자,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기대와 욕구를 수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 좋은 말들이죠. 자, 고객의 욕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15번. 자,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어떤 것들이 바로 타이어가 마모하는데 영향을 주냐? 자, 속도, 공기압, 브레이크, 하중, 즉 무게조, 하중, 커브, 노면, 이런 것들은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자,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속도, 공기압, 브레이크, 하중, 커브, 노면이 있습니다. 자, 16번.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힘을 무엇이라고 하냐? 원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힘을 갖다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원심력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17번. 자,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한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기 직전까지 이동한 거리를 무엇이라고 하냐?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자,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한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기 직전까지 이동한 거리를 갖다 바로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자, 18번. 자, 물류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류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운송 기능, 보관 기능, 하역 기능, 포장 기능, 정보 기능, 유통, 가공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물류의 기능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물류의 기능, 운송 기능, 보관 기능, 하역 기능, 포장 기능, 정보 기능, 유통, 가공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역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냐? 하역 기능에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것, 자, 시설 내에서 이동하는 것, 그리고 분류 등의 작업 등이 바로 하역 기능에 있습니다. 자, 다음 19번. 적재함 구조에 따른 화물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적재함 구조에 따른 화물 자동차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카고 트럭, 전용 특장차, 합리화 특장차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럼 일단
전용 특장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덤프트럭, 냉동차, 믹서 차량, 벌크 차량, 액체 수송차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전용 특장차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전용 특장차 어떤 것들이 있다? 덤프트럭, 냉동차, 믹서 차량, 벌크 차량, 액체 수송차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합리화 특장차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측방 개폐차, 시스템 차량, 실내 하역기기 장비차, 쌓기 내리기 합리화차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적재함 구조에 따른 화물 자동차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다? 카고 트럭, 전용 특장차, 합리화 특장차가 있고, 다시 전용 특장차의 종류에는 덤프트럭, 냉동차, 믹서 차량, 벌크 차량, 액체 수송차가 있습니다. 다음 합리화 특장차에는 측방 개폐차, 시스템 차량, 실내 하역기기 장비차, 쌓기 내리기 합리화차가 있습니다. 자, 20번. 자, 자동차의 진동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운싱, 요잉, 피칭, 롤링이 있습니다. 자, 자동차의 진동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운싱, 요잉, 피칭, 롤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운싱은 상하 진동입니다. 자, 요잉 차체 후부 진동입니다. 자, 피칭은 앞뒤 진동입니다. 롤링은 좌우 진동입니다. 자, 21번. 자, 여러분들, 자, 트레일러 중에서, 여러분들 트레일러 중에서 가장 많고 일반적인 트레일러로 총 하중의 일부분이 견인하는 자동차에 의해서 지탱되도록 설계된 트레일러는 바로 뭐냐? 세미 트레일러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총 하중의 일부분이 견인 이런 문구가 나오면 세미 트레일러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총 하중의 일부분이 견인 요런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무엇이다? 세미 트레일러입니다. 여러분들 트레일러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바로 세미 트레일러입니다. 자, 총 하중의 일부분이 견인 그러면 무조건 뭐다? 세미 트레일러입니다. 자, 22번. 교통사고 3대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인적 요인, 도로 환경 요인, 차량 요인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교통사고 3대 요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교통사고 3대 요인 어떤 것들이 있다? 인적 요인, 도로 환경 요인, 차량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알아둘 내용, 교통사고 4대 요인은 어떤 것들이냐? 그럼 이때는 어떤 것들이냐? 인적 요인, 그 다음에 도로 요인, 환경 요인, 차량 요인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3번. 자, 여러분들 스탠딩 웨이브 현상.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는 건 뭐냐?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는 건 타이어에 주름이 생기는 걸 갖다가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승용차용 타이어의 경우 약 매시 150km 전후의 주행 속도에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스탠딩 웨이브 현상 매시 150km 전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윤쌤이 알려주는 핵심 사항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탠딩 웨이브 현상 150km/h 전후의 주행 속도에서 발생합니다. 자, 24번.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을 분류하면 어떤 것들이냐? 상업 품질, 서비스 품질, 영업 품질이 있습니다. 이때 소프트웨어 품질은 영업 품질에 해당합니다. 시험 문제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의 분류 어떤 것들이 있다? 상품 품질, 서비스 품질, 영업
품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프트웨어 품질은 어디에 해당된다? 영업 품질에 해당합니다. 자, 25번. 자, 25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팔레트. 여러분들, 팔레트라는 건 뭐예요? 팔레트가 뭐죠? 화물 운반대를 갖다 팔레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팔레트 화물의 붕괴 방지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들 주연 어프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주연 어프 방식. 여러분들 시험 출제에서 자,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나오면 무조건 주연 어프 방식입니다. 자, 팔레트 화물의 붕괴 방지 방식에서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주연 어프 방식입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더 이상 쉽게 설명 못 드립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어떤 방식 이용하면 된다? 주연 어프 방식 이용하면 됩니다. 자, 26번 공급망 관리, 영어 약자로 SCM이라고 합니다. 자, 공급망 관리가 표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종합 물류입니다. 자, 공급망 관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다? 종합 물류입니다. 자, 다음 27번. 자, 트레일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돌리, 풀 트레일러, 폴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트레일러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트레일러의 종류. 자, 어떤 것들이 있다? 자, 돌리, 풀 트레일러, 폴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종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자, 풀 트레일러는 트랙터를 갖춘 트레일러입니다. 트랙터를 갖춘 트레일러가 바로 무엇이다? 풀 트레일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폴 트레일러는 파이프나 H형광을 수송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폴 트레일러입니다.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자, 트레일러 구조 형상에 따른 종류 어떤 것들이 있냐? 트레일러 구조 형상에 따른 종류 어떤 것들이 있냐? 평상식, 저상식, 중저상식, 밴 트레일러, 오픈탑 트레일러, 스케레탈 트레일러, 특수용도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감이 옵니까? 트레일러의 구조 형상에 따른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트레일러 구조 형상에 따른 종류 어떤 것들이 있다? 평상식, 저상식, 중저상식, 밴 트레일러, 오픈탑 트레일러, 스케레탈 트레일러, 특수용도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자, 29번. 자,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사망이라는 건 뭐냐? 사망이라는 건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걸 갖다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중상이라는 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를 갖다 중상이라고 합니다. 중상 3주 이상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3주 이상. 자, 경상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가 바로 경상입니다. 자, 다음 부상은 5일 미만입니다. 5일 미만. 그러면 자, 인적 피해 교통사고에서 사망 1명일 때마다 벌점 몇 점이 부과되냐? 90점입니다. 사망 1명일 때마다 벌점 몇 점? 90점. 중상 1명일 때마다 벌점 15점입니다. 경상 1명일 때마다 벌점 5점입니다. 부상 1명일 때마다 2점입니다. 다시 리피트. 사망 1명일 때마다 90점, 중상 1명일 때마다 15점, 경상 1명일 때마다 5점, 부상 1명일 때마다 2점입니다. 중상은 3주 이상입니다. 경상은 3주 미만 5일 이상, 부상은 5일 미만입니다. 시험 문제 한 문제 꼭 출제됩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들, 자, 파레트 화물의 붕괴 방지 방식에서 열 수축성 플라스틱 필름이 문제에 제시되면 무조건 슈링크 방식입니다. 열 수축성 플라스틱 필름 제시되면 무슨 방식이다? 슈링크 방식입니다. 시험 문제 틀리기 쉽습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열 수축성 플라스틱 필름 나오면 무조건 무슨 방식이다? 슈링크 방식입니다. 자, 다음 31번. 자,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일시 정지.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자, 32번.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제4자 물류의 4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냐?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입니다. 순서 연결 물어보는 게 출제됩니다.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제4자 물류의 4단계 어떤 식으로 된다?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입니다. 재전, 이실, 재전, 이실. 자, 33번. 자, 운수, 배송 활동이 각 단계 살펴보겠습니다. 계획, 실시, 통제입니다. 운수, 배송 활동의 각 단계, 계획, 실시, 통제입니다. 또는 운수 배송 활동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라고도 출제됩니다. 계획, 실시, 통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34번. 고무 같은 것이 타는 냄새가 날 때에는 바로 차를 세워야 하며 고무 같은 것이 타는 냄새가 되는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 전기장치 부분에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장치, 특히 전기 배선 쪽에서 이상이 있을 때 고무 타는 냄새가 납니다. 이런 문제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고무 같은 것이 타는 냄새가 날 때에는 바로 차를 세워야 하며 전기장치 부분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35번. 제1종 보통 면허로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보통 면허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2종 보통 면허로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틀리기 쉽습니다. 제1종 보통 면허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2종 보통 면허로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미만하고 이하 헷갈리시면 절대 안됩니다. 문제 지문상에서는 막 미만으로도 제시됩니다. 자, 제1종 보통면허 15인 이하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 10인 이하입니다. 틀리기 쉬우므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36번. 자, 여러분들 GPS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GPS. 자, GPS라는 건 범지 구축 위 시스템을 갖다 GPS라고 합니다. 그러면 GPS는 밤낮으로 운행하는 운송 차량 추적 시스템을 GPS로 완벽하게 관리 및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37번. 자, 노즈업이라는 건 뭐냐? 노즈업은 자동차가 출발할 때 앞 범퍼 부분이 들리는 현상을 갖다 노즈업이라고 합니다. 노즈업을 다른 말로 스커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노즈 다운은 자동차를 제동할 때, 제동이라는 건 뭐죠? 차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제동할 때 앞 범퍼 부분이 내려가는 현상이 바로 노즈 다운입니다. 노즈 다운은 다른 말로 다이브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노즈업, 앞 범퍼 부분이 들리는 현상을 노즈업이라고 합니다. 자, 노즈 다운,
앞 범퍼 부분이 내려가는 현상을 노즈 다운이라고 합니다. 자, 38번. 자, 정확하게 윤쌤이 얘기하는 거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포장 방법 중에서 녹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포장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방청 포장입니다. 방청 포장은 녹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포장입니다.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녹 발생 방지, 방청 포장입니다. 자, 39번.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 포장 방법은 무슨 방법을 이용하면 되냐? 아이박스 포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이박스 포장은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40번. 자, 여러분들 신호의 종류 중에서 자, 녹색 등화. 자, 녹색불이 켜졌어요. 녹색불이 켜졌을 때는 차만은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녹색 등화일 때는 차만은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1번.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핵심을 알려준다면, 여러분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방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풋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무슨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되냐?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리막길에서 방어 운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출제되고, 보기 지문에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풋 브레이크를 수시로 사용한다. 그럼 그게 바로 틀린 답입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42번. 자, 운송장에 기록할 내용. 어떤 내용들을 운송장에 기록해야 되냐? 자, 운송장에 기록할 사항들. 자, 운송장 번호와 바코드, 화물명, 화물의 가격, 주문번호 또는 고객번호, 화물의 크기. 자, 송화인 주소. 자, 보내는 사람이죠. 다음, 성명 및 전화번호, 수화인 주소, 받는 사람 주소. 다음, 성명 및 전화번호. 이제 반복됐죠. 다음, 운송 요금, 운임의 지급 방법. 자, 발송지, 도착지, 집하자, 인수자 날인, 화물의 수량, 면책사항, 특기사항, 이런 사항들을 기재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운송장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그럼 리피트. 운송장에 기록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다? 운송장 번호와 바코드, 화물명, 화물의 가격, 주문번호 또는 고객번호, 화물의 크기, 송화인 주소, 성명 및 전화번호, 수화인 주소, 운송요금, 운임의 지급방법, 발송지, 도착지, 집하자, 인수자 날인, 화물의 수량, 면책사항, 특기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 43번. 제3자 물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발전되냐? 자, 처음에 자사 물류입니다. 다음으로 물류 자회사, 다음으로 제3자 물류로 발전하였습니다. 제3자 물류 발전 과정을 고르시오. 그러면 자사 물류, 물류 자회사, 제3자 물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44번. 여름철 빗길, 미끄러짐 등의 예방을 위하여 노면과 접촉하는 트레드 홈 깊이, 타이어에 들어가는 그 깊이 있죠. 자, 그게 바로 트레드 홈 깊이입니다. 자, 여름철 빗길 미끄러짐 등의 예방을 위하여 노면과 접촉하는 트레드 홈 깊이가 최저 몇 밀리미터 이상 되도록 유지해야 되냐? 1.6mm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타이어에 들어가는 그 깊이 최저 얼마? 1.6mm 이상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자, 45번. 자, 풀 붙이기와 밴드 걸기 방식을 병용한 것은 무슨 방식이냐?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풀 붙이기와 밴드 걸기 방식을 병용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무엇이다?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입니다. 자, 46번. 자, ABS. 여러분들 ABS는 제동장치의 하나입니다. 제동장치는 뭐죠? 차를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동장치의 하나인 ABS의 구성 부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휠 스피드 센서, 리미팅 밸브, 프로포셔닝 밸브, 체크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어큐뮬레이터,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 등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ABS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ABS의 구성 부품 어떤 것들이 있다? 휠 스피드 센서, 리미팅 밸브, 프로포셔닝 밸브, 체크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어큐뮬레이터,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물 운송 자격 시험 대비하는 분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윤쌤 강의를 갖다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복 강의 듣는 것만큼 중요한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자, 다음 47번. 자, 겨울철에는 냉각수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액의 양 및 점도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가 여러분들 여름철에 부동액의 양 및 점도를 점검한다. 그럼 그건 틀린 보기 지문입니다. 이 부동액의 양 및 점도를 점검하는 건 겨울철에 하는 것입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냉각수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액의 양 및 점도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자, 48번. 자, 물건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자, 하역 방법에서 종류가 다른 것을 쌓을 때에는 무거운 것은 밑에, 가벼운 것은 위에 쌓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화물을 한 줄로 높이 쌓으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길이가 고르지 못하면 한쪽 끝이 맞도록 해야 합니다. 길이가 고르지 못하면 한쪽 끝이 맞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m 이상 되는 화물 더미와 인접 화물 더미 사이의 간격은 화물 더미의 밑부분을 기준으로 10c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10cm 이상. 자, 하역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자, 무거운 곳은 밑에, 가벼운 곳은 위에 쌓고, 자, 길이가 고르지 못하면 한쪽 끝이 맞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10cm 이상. 자, 49번. 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하라고 있습니다. 기하라는 건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걸 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49번 베이퍼럭 현상이라는 건 뭐냐? 베이퍼럭 현상은 브레이크액이 기하하여 브레이크가 작용하지 않는 현상을 베이퍼럭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50번 모닝록 현상이라는 건 뭐냐? 브레이크 드럼 등에 미세한 녹이 발생하는 걸 모닝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모닝록 현상,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발생하는 걸 갖다 모닝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녹이 발생한다, 이렇게 문제 보기 지문이 제시되면 모닝록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베이퍼럭 현상은 브레이크액이 기하하여 브레이크가 작용하지 않는 현상을 베이퍼럭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쌤과 함께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5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자, 여러 내용들을 갖다 숙지하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귀로 여러 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 윤쌤 부탁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물 운송 자격 시험 본 후 기억나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라도 있으면은 밑에, 동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윤쌤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이 문제 등이 기억나면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 또 뵙겠습니다.